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은 열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장 마감까지 알차게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다가 내 종목이 궁금하다 혹은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종목 상담을 남겨주시면 원활한 상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한다면 매수포착 타이밍 지점으로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타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신고점 경신한 뒤에 다시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는 어떨지 바로 시황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2367.7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6.95포인트까지 낙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0.3%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 2387포인트 수준이었는데 현재 11시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2370포인트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2360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피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사던 외국인도 지금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이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239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또 하락이 이어지면서 962억 원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0선은 지켜주면서 소폭 상승 이어갑니다. 연입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된 모습이고요. 일중 흐름 그래프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 674포인트보다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670선은 현재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선방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개인 여전히 사고요. 외국인이 161억 원, 개인이 299억 원 삽니다. 기관이 419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5원 70전에 거래가 되고요. 2원 60전 하락합니다. 0.23% 하락. 지금 원화가 오랜만에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만나볼 텐데요. 화면에 나가고 있죠. SK하이닉스, LG화학, LG디스플레이, 체시스, 한미약품까지 5종목입니다.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고점 6만원 터치를 했습니다. 드디어 SK하이닉스 6만원을 터치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오늘 나오고 있었는데요. 실적 호조 전망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IT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계 섞인 목소리들도 미국 쪽부터 해서 우리나라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전히 실적은 좋을 것이다. SK하이닉스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주가는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6만원부터 지금 59,500원대까지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오늘 4% 정도의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저가는 28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화장품 화학주들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욱더 직접탄을 맞는 모습인데요. 하반기 투자 매력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대폭 감소합니다. 18%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LG화학 그동안 잘 가던 주가가 오늘 곤두박질 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대표 단골 손님입니다. LG디스플레이인데 LG디스플레이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이틀 전에는 급락했고요. 어제는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LG디스플레이인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OLED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겠다, 증설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실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이미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OLED 시장에서 삼성의 대항마로 부상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장 초반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38,000원 터치한 뒤에 지금은 조금 흘러내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첼시스입니다.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 상승인데 장중에는 뭐 1,4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정부가 AI 백신 도입 검토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류 독감이 지금 확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류 독감에 지금 근원지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나오는 정책들이 기존 정책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반발을 하게 되면 매몰이 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확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첼시스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만 원대, 43만 원대까지 오늘 터치를 하는 모습인데 랩스커버리 기반 희귀약 질환의 신약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약품 20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한미사이언스도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10만 원대도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잘 달리고 코스닥에는 셀트리온이 잘 달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어떤 종목일까요? 삼부토건, 애경유화, SFA, 휴대폰 전기전자주, 조선주까지 5종목입니다. 먼저 삼부토건 살펴볼 텐데요.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히 올라왔고요. 매각에 대한 재료가 조금 빠진 듯한 느낌이 보였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올라가다가 지금은 또 낙폭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윗꼬리 달고 강하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매각 우선 협상자 선정이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세 이어가다가 또 금방 빠집니다. 일단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입니다. 자, 그리고 DST로봇은 삼부토건 매각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면서 DST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반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애경유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유화 8% 그리고 장중에는 뭐 15%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애경유화 살펴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을 하면서 장중에 좋은 흐름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SF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지금 44,700원대 거래가 되는데 일단은 오늘 장중 고가는 51,100원입니다. 장중에 뭐 좋은 흐름들 보여줬었는데 지금 윗꼬리 달고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 날이고요. 일단 장 초반에는 좀 잘 달리다가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 전기전자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논란에도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희비가 갈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반등한 가운데 휴대폰과 전기전자 업종들이 강세고요. LG전자 또 삼성전기, LG이노텍 전체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고점 논란은 있는데 여전히 성장성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조선주인데요. 조선주 그동안에 업황 사이클상 많이 눌려 있었고요. 힘든 조선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주 절벽 탈출이 되면서 업황이 좀 개선에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분할 상장 이후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달리죠. 현대중공업도 잘 달리고요. 그리고 한진중공업도 오늘 7%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기대감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4분 24초 지났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주신다면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유안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문상 대리의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터로조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리는 회사인데요. 투자 아이디어로는 하반기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 움직임은 아무래도 상저 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하고에 된 그 올라가는 종목의 어떤 전제 조건은 결국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로 등극이 될 종목 중에 인터로저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201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OEM, ODM 그 컨택트 렌즈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10년 이후에 자체 브랜드인 클라렌을 런칭을 하였고, 수지를 모델로 기용을 해서 수지 그레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이 됐었고, 다만 이제 15년부터 16년도까지 주가가 15,000원에서 거의 5만원까지 랠리가 펼쳐졌었고, 매출 성장률 역시 거기에 동등하게 부합하게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2015년 말 2016년 초부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딜레이팅 구간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지 그레이에 대한 판매량이 국내 MS 15% 이상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향후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7,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 화장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000원대 추천을 드리고 2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5일 연속 음봉을 발생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점은 한번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드에 대한 우호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좀 슈팅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정 국면이 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씩 낮춰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화장품 섹터 중에서 가장 성장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19,400원인데 밸류에이션 한 11배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DHP 코리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계속 너무 좀 귀에 익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천당 모회사와의 어떤 시너지가 올해 기대가 되고요.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빠르면 9월 내, 조금 느리면 올해 하반기에 EU GMP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이 향후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왜 EU GMP 허가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되냐?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은 전부 다 90% 이상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해외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EU GMP 허가가 나와야지만 모회사와의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해외 매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시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이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추천 레포트가 좀 나왔던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과는 좀 다를 거는 없습니다. 올해 국내도 좋고 해외 영업도 좋다. 특히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늘어난 파트너사와의 관계가
오히려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일 거고 2년 전에 체결했었던 벡톤 디키슨 그리고 베크만 쿨터와의 계약 ODM이 올해 3분기부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계약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 봤을 때는 뭐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사실 21선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되면서 꾸준한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1선 위에만 있으면은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사실은 뭐 LG 디스플레이 조금 정리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다고 판단은 들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버슈팅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OLED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캐시카우인 LCD 포기하고 OLED 진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P10 라인은 한정되어 있는데 LCD냐 OLED냐 여기에 대한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은 좀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조금씩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뭐 우호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사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저부터 LG 디스플레이까지 들어봤고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 가운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박남일 부장 5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DPC인데요. DPC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그 빅데이터 오리론 플랫폼 출시를 지금 했습니다. 최근에요. 거기에 따라서 DPC가 지금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 이런 이유를 보게 되면 텍스트 문자나 영상의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인식한 이후에 그 인공지능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관련 쇼핑을 하거나 주변의 맛집을 안내하는 인공지능 그 개인 비서의 그 서비스 역할을 한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기타 부분에서 한 20만 원 정도가 매수가 됐고 외국인들이 매수 진행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래나노텍인데 미래나노텍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 가장 그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확대가 지금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동사가 PMG 맨스 마이크로칩 수요에 대해서는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존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의 50만 개 공급 확정을 지었고, 한 달 전에 미국의 사물인터넷 제조사의 그 사물인터넷 스피커 300만 개 공급을 확정을 지었죠.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주가가 아직 반응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그 삼성전자, 네이버, 그 다음에 야후, 그 다음에 애플사 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그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갖고 있는 시장 메커니즘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최근에 그 상신전자, 자회사 상신전자 코스닥 상장에 예비 심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회사의 지분 가치는 한 290에서 300 정도 추산하기 때문에 50% 지분을 갖고 있죠. 여기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노이즈 차단 부품을 적용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시너지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돌파 이후 3일간 숨고르기 진행했고 6천억 원 지지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현재가에서 종가지 가능하고 늘림을 이용할 때 매수 진행해 보시고요. 목표가 8,500원, 손절가 5,900원 제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렌텍인데요. 이렌텍은 그 소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요,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는 배터리팩을 공급하는 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빅스비어 결합 기대감을 계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 요일을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동사는 구글의 증강현실 개발 납품사였기 때문에 빅스비가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서 지속적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렌텍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적 1분기에 좀 좋지 않았죠.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는 이유가 그 배터리 팩 공급이 월 100만 개가 공급 시됩니다. 따라서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5,4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3번 모터스인데요. 3번 모터스는 전기차용 감속기와 자율주행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라는 그 시스템을 지금 수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동사에서 지금 현재 그 프랑스의 그 자동차 부품사와 지금 조인한 상태고요. 4일 전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지금 녹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 전기차 관련한 모든 주식들이 급등 나갑니다. 삼성모터스는 의도적으로 음봉을 만들어서 물량을 최대한 뺏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가능하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700원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를 보게 되면 듀얼 카메라 매출 기록이 역시 살아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추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관점을 제시해드렸고, 역시 보유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2335번님께서 인터로조 36,00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마침 인터로조 오늘 첫 번째 토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신문상 대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36,000원 사셨으면 엄청 좋은 가격에 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저는 헬스케어 업종 중에 탑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결국은 이 회사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자녀를 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자녀들이 서클 렌즈라고 해가지고 미용 렌즈를 쓰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컬러 렌즈 안에서도 가격이 최근 들어서 바시롬이라던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 것보다는 국내 기업들께 사실은 가격적인 부분에도 좀 가격이 싸고, 국내 시장 점유율 국내사가 MS 15%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MS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중동 쪽이랑 일본 쪽 OEM, ODM 계약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출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시장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18배만 준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룸은 2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8393번님께서는 이렌텍 6,200원 매수가 20% 비중,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박남일 부장님 가볼까요? 네, 이렌텍은 제가 2분기, 3분기 실적 저평가주로 최선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동종목은 이렌텍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 못하도록 음봉을 이용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렌텍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기억할 거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기차와 자전거용 배터리팩 공급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텔레콤의 지분 13%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에 관련된 스마트 하이웨이 자율주행 시범도로에 100대를 공급했거든요. V2X 단말기를 해가지고, 요 국내 최초입니다. 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직 부각되지도 않았고요. 제가 아마 요 시각에 가장 많이 추천했던 게 자율주행 주행 관련 기업 중에서 넥스트칩과 또 하나 있었죠. 넥스트칩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눌림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 눌림이 6,100원 돌파할 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신성델타 테크의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한번 차트 올려보실래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의도적으로 딱 붙어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안 가거나 음봉이 연이어서 1%, 2%짜리가 연이어서 8일 정도에 이어지면 손절매 가능합니다. 이 손절매 유도해서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올라가냐? 일봉 차트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6,150원 한 3%만 올라가면 상승을 확 돕니다. 그때까지 일반인들을 물량을 거의 다 뺏어버릴 겁니다. 그때까지 물량을 잘 받아가시고요. 만약에 자금이 있다 그러면 10%
10% 분할 계획으로 해서 매수 진행을 하시고 6,100원 돌파할 때는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보유가 좀 유효하다고 그러고요. 목표가는 제가 제시해드렸죠. 7,000원까지 1차 목표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요게 목표가가 제가 3분기까지라고 제시드렸으니까 실적 확인해보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7,000원까지 홀딩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인데 이제 5종목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가볼까요?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종근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사실 방송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종근당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만큼이나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이제 일단은 제약사기 때문에 원해 처방이 얼마나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가 원해 처방이 좀 많이 증가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MDS, 그러니까 한국 머크사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작년에 이제 대웅제약 거를 머크 거를 이제 종근당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입 신약에 대한 부분이 원해 처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본업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가면 갈수록 매출 성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인데 CKD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호주 임상 2상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가장 강력한 신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미약품도 한미약품이지만 종근당이 보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5일선, 20일선, 60일선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은 21선만 터치되면 주식 사고 그 위에서 정고점 뚫으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도 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던 거랑 좀 동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안에서 장비를 납품을 하는 비아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인베니아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저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거의 뭐 일주일 동안 10,000원에서 12,000원 올랐죠.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주당 한 17%, 18%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좀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좀 매도라는 의견보다는 신규 진입은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발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너무나도 좋다, 다 좋다, 물론 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의 뭐 이틀 정도 좀 조정받고 있고 3일 정도 좀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모다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아이템베이랑 아이템매니아라는 플랫폼, 특히 유니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내의 아이템 거래가 만약에 허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의 플랫폼의 가치가 더더욱 부각이 될 거고요. 리니지 M 사전 예약제가 5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6월 21일 날 오픈을 하거든요. 6월 23 이후에 대해 동사는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좀 나왔던 얘기인데 좀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면 수급인데요. 기타 법인에서 28만 주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간에 그 거래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어제 장 끝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였는데 시간의 거래로 12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거나 추측이지만
일부 12 보호예수 물량을 대주주가 가지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동안 12 오보의 물량에 대한 악재는 벗어냈다. 그리고 자회사, 파티게임즈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신사업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리고 매수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마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한 의견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카펙스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금 유입이 이제는 환입이 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금이 환입이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유통 상사 중에 성장률 높고 매출 성장 높고 그리고 모바일 거래에 대한 성장성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홀드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시 하나가 나왔는데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지분을 조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빠지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 57,000원 정도 나오면 주가 강력하게 매수하시고, 그리고 증권사 레포트에서 스트롱바이 95,000원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높게 보기는 하는데 단기적인 수급상에서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57,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저는 강력하게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로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남열 부장님 5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LG전자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 LG전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형주의 중에서는 투자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현재 가전 부분에 대해서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부품에 대한 어떤 전장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굉장히 좀 2분기, 3분기 좀 기대될 만한 대목이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그대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신성델타테크인데요. 신성델타테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한 달간 주봉으로 해서 눌러놨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갖고 가지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신성델타테크만큼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력히 매수를 요청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분기 성수기 진입하고 있고요. 에어컨, 전기차, 파워릴레이 어셈블리,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 확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G전자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흡수 합병한 신성 FS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의 OLED 공정 자동화 라인 수주를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OLED 관련 기업 중에서도 숨어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대파이 자동차 부품 회사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고 수주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차와 전장화 부품 쪽에서 아마 굉장히 좀 핫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기관에서 매수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그 종목을 보게 되면 3,800원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100원 제시됩니다. 세 번째는 아진엑스텍인데요. 아진엑스텍도 여전히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핫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국산화 모션 제어 칩이나 OLED 로봇 공정 자동화에 대한 성장 전망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링 관련 기업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150원입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눌림이 3번 정도 났을 때 1차 매수를 진행을 한번 해보십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TPC입니다. TPC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매출 성장 기대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여전히 드렸고요. 이 동종목은 스맥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맥 오늘 급등이 나왔지. 20% 급등했다 15% 올라가는데요. 동사 TPC는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오늘부터 물량을 모아가십사 말씀드리고요. 공합 자동화 부품과 모션 컨트롤, 3D 프린팅, 협동 로봇 등에 대한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TPC가 삼성전자의
그 로봇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TPC로 옮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차이나스타와 OLED 생산 라인을 납품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부터 해서 7월 중순까지 OLED 그 수주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 수주 공시나는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분기 매출 22.25% 증가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했고요. 2분기 호실적 기대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 목표가 1만 원, 손절가 6,350을 제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인터텍인데요. 신화인터텍을 왜 보셔야 되냐면 효성하고 같은 동반 성장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효성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효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효성이 지금 상승 추세에 얹어져 있고 신화인터텍은 잠깐 눌림이 발생될 때 물량은 뭐가 있어 말씀드리고요. OLED 패널 관련해서 소재 부품 쪽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될 만한 기업이고요. 9월 출시될 아이폰에 7천만 대 OLED 패널 공급을 삼성전자 요청했기 때문에 동사의 판매복과 필름은 당연히 필수품으로 따라갑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출 비중은 8%에서 한 43%로 증가하는 5배 증가의 폭을 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갤럭시 노트 8에도 납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한테 물량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수가는 현재가 진행 가능하고요. 누림이 지금 4일째 나왔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종가 공략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5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신화 인터텍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73번님께서 DIC 1,500원 매수가고요. 30% 비중인데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DIC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결론은 근데 사실 좋은 주식이기는 한데 주가 움직임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모멘텀 하나가 있는데 얘네가 DIC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전기차 완성차를 만든다고 작년에 하반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뉴스들 보면은 뭐 전기 택배차 이렇게 공급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 사실 쿠팡이 전기차를 보급을 하고 그리고 생산은 DIC가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성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쳐줄만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요. 다만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나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된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가 적합한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뭐 16,00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은 재미는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재미는 좀 없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무거움은 감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8393번님께서 TPC 종목 방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추가 매수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박렬 부장님 괜찮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TPC 주가 지금 보시면 추세 전환하는 오늘 첫 신호가 시그널이 발생됩니다. 거래량 30만 주 거래량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 모멘텀이 4차 산업의 핵심이 스마트 팩토리인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TPC 움직이지 않았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회사가 아진 엑스틱입니다. 그에 비해서 TPC는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스맥이 급등한 것에 비해서 TPC 지금 시그널 발생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십시오. 일봉 차트를 보시면 TPC 오늘 거래량 나오면서 120선 돌파로 나오려다가 오늘 양봉 달인 캔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7,600원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린다 그러면 상승 시그널 돌파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 타격도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가부터 한번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도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TPC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또 5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가볼까요?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 리테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수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수주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마트가 좀 많이 올라와서
다음 종목이 뭔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GS 리테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수주라고 보시면 좀 안 되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사실 편의점주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으로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향후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슈퍼마켓의 대체제라고 여기면 안 되고 GS 리테일 그 편의점 회사에 대한 부분이 파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무한한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CJ 올리브영, 그러니까 이제 드럭스토어가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왓슨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과 연결되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GS 리테일이 드럭스토어를 인수를 해서 화장품 채널, 고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유통 채널을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사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좀 쳤는데 61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고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BGF 리테일도 그렇고 GS 리테일도 그렇고 단기적인 좀 조정 구간에 놓여 있는데 61선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재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지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리지만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주식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LNG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EPC 해외 플랜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좀 고무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신규 편입 종목인데요. 인베니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 아까 3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아트론, 인베니아, 주성 엔지니어링 중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장 쌉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7배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종목군들은 밸류에이션 갭을 좀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인베니아 같은 경우가 그 갭을 통해서 갭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식각 쪽에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일부 증착 장비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LG그룹 반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납품 실적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일본 로컬 업체인 BOE, TM마, 그리고 차이나스타 이런 로컬 업체들과의 이제 인치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랐고 비아트론이 많이 올랐고 인베니아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눌림목 구간이 있고 22선 구간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램시마가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다. 두 번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감리를 마치고 아마 올해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이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한 12만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구간은 사실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아트론 같은 경우가 LG 디스플레이 P10 라인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E6 라인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에 상반기부터 아마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장당 OLED 장당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000장당 한 300억 정도 수주가 계산을 한다면 LG 디스플레이 P10 라인에서 그냥 산식으로 기본적으로 한 800억 이상의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인베니아랑 동등하게도 중국 로컬 기업인 뭐 TM마라던가 BOE, 차이나스타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 아이디어는 삼성향보다는 비삼성향 장비주가 디레이팅 구간에서 다시 한번 랠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비아트론까지 들어봤고요. 박남일 부장님도 바로 이야기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제 강스텐 바이오를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강스텐 바이오는 제가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동종목은 주기세포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해서 그 원료를 갖고, 주기세포 원료를 갖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오늘 이제 공시가 났는데, 주기세포 제조 방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특허 취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스텐 바이오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약회사들은 성장성이 때문에 주가에 반응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기세포로 만든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한번 보십사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9,950원을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론인데요. 라이트론을 지금 왜 보셔야 되냐면 5G, 그러니까 우리가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4G보다 70배 빠른 5G가 필요합니다. 근데 5G를 선정이 된 기업이 확정된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라이트론입니다. 요 자회사를 통해서 요 수주 기대금이 살아있고요. 1분기 실적 섣불하게 나왔다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최근에 GKL의 스마트 팩토링 구축을 최근 한 달 전에 완료를 했고, 미국의 앵커양 강통식 모듈을 보름 전에 60억 정도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수지가 났기 때문에 계상은 2분기까지니까 2분기에 실적이 계상될 거라는 것 체크할 필요가 있고, 애플과 TQ를 통해서 유통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어저께 중국의 샤오미의 자회사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를 독점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어저께 7%까지 급등했다가 거래량이 눌려났는데요. 라이트는 추세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음봉을 위해서 물량 그대로 받아가시면 되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6,200원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효성인데요. 효성은 지주에서 전환 기대금이 살아있다는 말씀 좀 드렸고, 추세 여전히 아주 굉장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 진행이 됐고 2분기도 기대할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보유감점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19만원, 손절가 14만 4천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안 올라간 IT 기업 중에서 박스권 돌파 기업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8세대 OLED 라인에서 P10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파주 공장에 새로 짓고 있는 P10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에 10조 원 투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만약에 업방 사이즈를 키웠다면 올해 업방 사이즈는 LG 디스플레이가 석권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를 강하고 있다는 거 제가 봅니다. 목표가 4만원, 손절가 3만원 제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LB세미콘인데, LB세미콘은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LB세미콘을 찾아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출 최종 납품처가 주로 LG 디스플레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증설에 대한 수혜주는 당연히 LB세미콘이 발생되어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한 18%까지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눌림이 이용을 해서 물론 모아가시다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2,4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강스텐 바이오텍 오늘 처음 들어보는 종목부터 해서 LB세미콘까지 오늘 다양한 종목들 또 5종목 이야기해봤는데요. 종목 상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032번님께서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매수하신 뒤에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다 오늘 이야기 나왔던 종목이죠? 11,750원에 10%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지속 보유 괜찮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11,750원에 매수하셨다면 제가 추천해서 매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매수한 가격도 사실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주가가 빠졌었던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12가 발행을 되고 이제 보호예사가 풀리면서 그게 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감으로 좀 빠졌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제 시장에서 좀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결론은 실적입니다. 이 회사 지금 재무제표로 그냥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작년에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인수되기 전에 2016년 6월 달에 매출의 93억에서 신사업 매출만 200억 이상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 사이즈가 거의 3배 이상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올해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리니지 M 오픈 출시 이후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딩 괜찮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3895번님께서 삼보모터스 6,300원에 20%인데 궁금한다고 전망이 문자 주셨습니다. 박남일 부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삼보모터스는 뭘 보셔야 되냐면 모멘텀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하나는 전기차인데요. 시장의 흐름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보다는 자율주행은 내연기 인간과 전기차에 두 개 다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보모터스는 자율주행 핵심 부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커버를 요게 국산화해서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i30하고 기존의 제네시스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하고 최근 4일 전에 프랑스의 독일 회사와 조인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공시 나가야 알겠죠. 부품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상해 자동차 전기차의 감속기가 납품인데 전기차에서 4대 핵심 부품이라 그러면 배터리,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감속기. 요 감속기에 해당되는 국산화의 독점 회사가 삼보모터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삼보모터스에서 납품을 하는데 중국 상해 자동차에서 요청을 받은 거죠. 따라서 전기차 감속기 납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주가 상당히 지금 매집을 하기 위해서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놨다가 거래가 100만 주 이상 터질 때 주가 터닝할 겁니다. 그때 물량을 잘 보유했다가 거래가 너무 많을 때는 한번 챙겨보시다 말씀드리고요.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차트, 일봉 차트만 올려보십시오.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16일 날 거래가 260만 주 거래됐습니다. 근데 거래가 어디까지 됐냐면 7,000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차트 좀 찍어주실래요? 4월 17일 날 거래가 105만 9천원 됐고요. 요게 6,950원까지가 거래되고 음봉 캔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달 동안 흐르면서 거래가 5만 주 내로 음봉을 이용해서 물량을 다 매집을 합니다. 왜? 윗골이 다시 물량을 받아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사는 가장 자율주행과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동종목은 2분기, 3분기 수주 규모가 커지면 급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배당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지 마시고 큰 손들이 매집 상태를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28분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박남일 부장님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이었고요. 동시호가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코스피 지수 2370선까지는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감되는 분위기입니다. 2370.84포인트인데 일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2387포인트까지 오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상승폭 반납을 했고요. 현재 포인트 2370포인트 정도의 오늘 장 마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여전히 팝니다. 989억 원, 355억 원 각각 팔고 개인이 872억 원 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변동 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가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 현대차는 상승합니다. 현대차는 2% 정도의 상승폭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섹터 흐름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만이 자동차 섹터 오늘 흐름 괜찮죠. 0.95%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제 코스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71포인트, 2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좀 만나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674포인트부터 조금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상승폭에서 움직이고 있다, 상승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개인 외국인이 여전히 사고요. 기관이 483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입니다. 2,400원 올라가면서 102,300원. 카카오 하락하고요. 메디톡스 오늘 상승합니다. 4%대 급등 나오고요. 로엔도 지금 0.85% 상승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6월 14일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벨을 울렸고요. 오늘장 마감 시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최근 이번 주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수급적인 요인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양매도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부분으로 자꾸 좀 시장을 좀 눌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만 좀 감안한다고 하면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아 보인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는 오늘장이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삼성전자 얘기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마감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2372포인트에 마감이 되면서 약보합권에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2.35포인트 상승하면서 671.5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3원 90전에 4원 40전 하락 마감이 되면서 워낙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한진, 롯데손해보험, 에이티젠, 두산 각각 매주 목요일에 출연했었고요. 4월 13일, 4월 27일, 5월 11일, 5월 18일에 매수했습니다. 수익률이 꽤 높네요. 한진은 33.5%, 롯데손보는 10%, 에이티젠은 6%, 두산은 24.8%의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정남 대리 한 종목 더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기업은행도 12.9%의 수익률입니다. 또 KTB투자증권 이성원 과장의 슈프리마 종목 5월 17일 수요일에 매수했는데 1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유한타증권 도곡센터의 이성홍 대리 한진중공업 어제 매수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12.6%의 수익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 범양건영 5월 26일 금요일에 비교적 최근에 매수했는데 6.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진성TC 3월 15일에 매수했는데 24% 수익률이고요. 셀트리온 6월 7일 수요일에 매수했습니다. 5.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네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제넥신과 셀트리온 매수했고 제넥신은 5월 16일, 셀트리온은 3월 14일에 매수했습니다. 각각 수익률은 36%, 14.1%입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무 팀장 슈프리마 종목 최근에 5월 26일에 매수를 했고요. 21.4%의 수익률입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의 스맥 4월 26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27% AR인베스트먼트의 오션진 팀장 스맥 같은 종목 추천했는데 추천 시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3월 27일에 매수를 했는데 23.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슈프리마 종목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띌까요? 전략 주시죠. 네, 우선 슈프리마 지금 현재 좀 상승세로 계속 구가하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우선 슈프리마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웨이퍼 가격 상승 때문에 이 슈프리마의 지문인식 센서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슈프리마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2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먼저 주가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슈프리마의 수급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슈프리마의 등락이 있으면서 주가가 우상향 쪽으로 이런 패턴의
주가 흐름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선 슈프리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중장기적인 회사의 펀드멘탈로 계속 매수하는 관점으로 매수 또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에 대한 지금 현재 2분기째 모바일 지문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 올해 영업이익 159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47% 늘어나는 수치가 좀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슈프리마에 대한 특히 중국 쪽과 삼성 쪽에서의 중저가 모델 쪽에서의 지문인식에 대한 공급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프리마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슈프리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일정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6월 14일) 모든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제 내일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보다는 뭐 대비겠죠.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좀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할까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거래소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중소형주의 어떤 키 맞추기 과정이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도 너무 많이 빠르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섹터마다 굉장히
시장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섹터로 보게 되면 막 올라가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반기는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클리컬 업종들이 많이 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가고 있겠지만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바닥에서 코스닥 증시 안에서 바닥에서 성장주로 나뉘었었던 헬스케어 업종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되게 많이 저평가됐었던 뭐 셀바이오텍이라던가 이런 어떤 뭐 건자재,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사실은 성장주들 좀 발빠르게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성장주를 바꾸는 한마디로 이제 섹터 간에 좀 변동이 심하다 이럴 때는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전문가들이 한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내일 그렇다면 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인터로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어떤 매매에 대한 스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매매하기는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승 랠리를 펼쳤을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다만 추세를 한번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추세의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그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악재 아닌 악재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수급 창구로 다이와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좀 꾸준하게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뭐 조금은 뭐 단기적인 악재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반면에 그 외국계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수직거래의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좀 호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42,000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로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어떤 종목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모다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나왔던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시는데요. 이 회사가 그 신사업 아이템베이랑 아이템매니아를 인수를 하면서 자기 자본으로 인수를 한 것도 있지만 일부 이제 그 자금을 유치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발행을 했었던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시비가 일정 부분은 있는데 뭐 회사에서 얘기를 하기론 콜옵션을 90% 이상 자기네들이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이 시장에서 출회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회사에서 계속 얘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 나왔던 부분이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좀 인수가 됐을 걸로 수급상으로는 좀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대주주가 좀 공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뭐 단기적인 이슈는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본업도 아마 3분기에는 좀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의 긍정적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중개 수수료를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게임위에서 수수료 인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빠르면 9월달 3분기 안에서 아마도 수수료 인상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될 가능성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사실 1,400억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160억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나 뭐 계산적으로나 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한 10배 미만에 좀 거래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성장주임에도 단기적인 수급 요인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코멘트 모두 들어봤고요. 예, 한 종목 더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요즘 LG 디스플레이 되게 많이 핫하잖아요. 뭐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만 핫한 게 아니고 LG 이노텍, LG 전자, 뭐 LG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핫합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단기간에 주가가 추세를 통해서 급작스럽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거랑 연결 지으시면 안 되시고요. 모든 거는 산업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평균적인 가격대가 있습니다. 디스카운트를 받는 건 그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았던 요인은 결국은 LCD 비중이 너무 많았고 삼성 디스플레이랑 OLED 격차가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세대가 아니라 향후 더 그 라인을 많이 더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조금 일부 라인을 OLED 한다고 한들 이게 밸류가 이렇게 4배 했었던 게 10배 이상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런 안에서 장비주들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아트론, 인베니아 중에 인베니아가 지금 많이 소외가 되고 있고요. 인베니아가 결국은 LG 디스플레이한 식각이랑 증착 쪽 일부 라인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목표 주가는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베니아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률 점검 시간에 지문상 대리 종목도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진성TC 예전부터 좋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한 경향이 있어요. 네. 24% 오늘 기준으로 지금 수익이거든요. 진성TC 향후에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들 좀 주시죠. 진성TC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진성TC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었던 이유는 북미, 뭐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세계 최대 회사인 캐터필라 매출이 YOY 기준으로 뭐 200%, 300%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진성TC는 캐터필라의 롤러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였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중국 법인입니다. 이 회사는 캐터필라 향도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의 롤러도 같이 납품을 하거든요.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이 흑자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캐터필라 중국 법인도 YOY 기준으로 150% 이상 판매량이 증가가 된다. 이 부분은 사실 같이 좀 동등하게도 좀 좋아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상승률은 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 대상으로 NDR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TC AS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지문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수요일 소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